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짚어보는 주간 정치 시간입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먼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투표 방식 등이 나왔는데 경선 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원점으로 회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시민 배심원제가 빠지면서 유권자들이 이제 행정통합으로 광역화된 선거구의 후보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후보들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직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됐고 정치 신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 간 세대결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이걸 보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행정통합이 된 만큼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해 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시민공천 배심원제였고 공관위가 제안까지 했는데 도입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배심원단 명단 유출 위험 그리고 조직동원의 우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후보의 진입을 차단하겠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이런데 당 지도부와 후보 일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영록 후보, 민영배 후보 쪽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영록 후보는 권리당원에서 좀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민영배 후보는 인지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양측의 두 가지 측면의 자신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권리당원과 인지도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배심원제 배제 결정에 이제 집단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향후 선거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결선 투표까지 최대 3단계에 걸쳐서 경선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간의 합종 연횡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반발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 같고요. 합종 연행은 예비 경선 단계에서는 사실상 컷오프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결선 투표제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본 경선 과정에서 합종 연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 시기에 1위와 5위 이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중요한데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연합을 통해서 극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합시장 선거만큼 중요해진 것이 통합시 의회 구성이 됐는데 이 공천 과정에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 전략 특구에서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가 좀 거론이 되고 있죠. 네, 지방의회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이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들을 공천을 하게 될 경우 통합특별시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특구가 논란 후보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결국 여성 특구는 폐지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 논의도 관심입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창당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대는 필요하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저열한 공격을 멈춰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연대가 가능할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워낙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연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이미 합당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상징적인 연대는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징적인 연대의 범위는 결국 호남 지역 현상 유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현역이 되기 위한 호남 지역 단체장들, 무소속 그리고 정치 신인들의 조국혁신당 입당 러시가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이번 통합 국면에서 통합 무산 이후에 호남 지역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조국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고 김민석, 정청래 대표의 지지율이 대폭 낮아진 점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유의미하게 주목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장 경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입니다. 어제 후보자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끝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장동혁 체제에 조종이 울렸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확실한 선긋기 그리고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공천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무의미하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또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 등의 다른 현역 의원들도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에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다가왔다. 가장 유력한 국힘 서울시장 후보가 고성급 키드라는 현실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승용의 원픽 이번 주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시크릿 가든입니다. 비밀의 정원, 정원, 화원. 예, 이게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공천은 지방 정치의 시크릿 가든입니다.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의미인데요. 시민의 지지가 아니라 어떤 권력자와 이어진 연줄이 공천의 핵심 맞는 키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독립적인 공관위가 결정한 경선 룰을 대표가 뒤집기도 하고 멀쩡하게 경쟁하던 후보들이 있는 선거구를 여성 선거구로 지정해서 출마를 봉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위원장이 낙점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를 컷오프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지방 정치의 시크릿 가든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도 100% 시민 공관위, 100% 당원 공관위 구성을 법제화하는 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현실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더 이상 비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정치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